안녕하세요. 이상튜브입니다. 폴란드에서는 집권당인 페스의 야로스와프 카친스키 대표가 폴란드군의 규모가 40만 명이 될 수도 있다고 밝혀 폴란드가 유럽 최대 규모의 군대를 보유한 나라가 될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지난해 10월에 공산주의 시절에 제정된 시대에 뒤떨어진 국방법을 폐지하고 새로운 국방법을 도입하겠다고 밝혔고, 폴란드 안전보장위원회 카진스키 의장도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는 옛 원칙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며, 규모가 작아도 충분히 무장한 군대라면 적을 막을 수 있다라는 현대의 개념을 단호히 거부한다며 현행 14만 명인 폴란드군을 30만 명으로 확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국방법은 올 4월 말에 발효되었으며, 이에 따라 폴란드 국방부는 30만 명 규모 체제로 이행하기 위해 잇따라 장비를 조달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미국으로부터 하이마스 500대와 이탈리아산 AW149 36대 및 프랑스로부터 정찰위성 2기 도입, 그리고 미 육군이 개발한 차세대 방공 레이더인 LTAMDS과 K2PL과 K21 및 K9의 도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집권당인 페세 야로스와프 카친스키 대표는 폴란드군의 규모가 기존의 30만 명에서 최대 40만 명이 될 수 있다고 25일에 밝혔습니다. 카친스키 대표는 연설에서 폴란드 국방정책에 있어 최우선 사항은 하이마스를 대량으로 배치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이마스를 도입하여 최소 6개의 여단을 만들어 배치할 것이며 전투장갑 차량과 방공 시스템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영토방위군을 더하면 폴란드군의 크기는 40만 명이 될 수 있다고 말했고, 영토방위군을 더해 40만 명이라는 것은 폴란드군의 현역병사 수를 10만 명에서 35만 명으로 확장하고 예비군 수를 5만 명 추가한다는 것입니다. 현역병사 35만 명이라는 숫자는 나토 회원국 중 미국에 이어 유럽 최대 규모의 군대를 보유한 터키의 규모를 넘어서는 규모입니다. 카친스키 대표는 폴란드군의 확장에 대해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 목적인가, 누군가를 공격했나, 누군가를 도발하고 싶은가라는 의미는 전혀 아닙니다. 폴란드에는 러시아가 빼앗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러시아가 알았으면 하는 것뿐이다라고 말했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폴란드 정부와 여당도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는 옛 원칙을 충실히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 카친스키 대표는 새롭게 도입하는 전차의 규모에 대해 약 500대라고 말한 것도 흥미로운 점입니다. 이렇듯 최근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폴란드의 무기 시장에서 독일의 존재감이 없어지고 있으며 독일의 자리를 한국이 대신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6일에 부하슈차크 국방장관은 포병부대 강화를 위해 미국의 하이마스를 500대 조달한다고 밝혔고, 미국 네이시온사도 폴란드 정부가 LTAMDS 조달에 관한 요청을 미 정부에 제출했다고 25일에 밝혔습니다. 폴란드는 포병부대를 강화하기 위해 그라디우스 시스템으로 불리는 무인기 시스템에 20억 즈라트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번에는 하이마스 500여 대를 도입한다고 밝혀 외신에서도 화제가 되었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것은 미 육군이 개발한 차세대 방공 시스템 레이더인 LTAMDS 도입에 폴란드가 나섰다는 점입니다. 이 레이더는 패트리엇 시스템에 포함된 AN/MPQ-53과 AN/MPQ-65 대신 통합 방공미사일 방어에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며, 통합 방공미사일 방어 시스템은 패트리엇 레이더와 비슷한 크기이면서 출력을 2배로 끌어올린 페이즈드 어레이 안테나를 3개 갖추고 있어 360도로 상시 경계를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차세대 방공 시스템은 패트리엇처럼 미사일이나 레이더를 패키지 방식으로 개발하는 것을 중단하고 별도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LTAMDS는 기존 패트리엇 시스템에도 접속이 가능해 12개국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레이시온이 밝히고 있지만, 정식적으로 LTAMDS 도입을 타진한 것은 아마도 폴란드가 처음일 것입니다. 폴란드는 미국과 한국산 무기 외에도 영국에서 무기 도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영국에서 단거리 방공 시스템과 프리기탐의 도입 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영국의 대전차 미사일인 브림스톤 도입설이 나돌고 있어 폴란드는 또 다른 방위산업 강국인 영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많이 알려졌지만 폴란드군의 무기 도입 수요에서 현재 존재감을 발휘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과 한국이며, 영국도 무기 도입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폴란드의 무기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폴란드가 SAA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의 후속으로 진행하고 있는 RF 프로그램에 영국은 CAMM을 제안했습니다. CAMM은 MBDA가 개발한 단거리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입니다. 영국은 폴란드 측의 전례 없는 규모의 기술 이전과 CAMM 제조에 대한 폴란드 산업계의 참여 외에도 폴란드 독자적으로 CAMM의 해외 수출도 용인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러한 파격적인 조건으로 영국은 경쟁 상대인 IRIS-T와 NASAMS를 누르고 수주를 따냈습니다. 영국의 이러한 파격적인 조건 제시는 독일이나 스페인과 경쟁하고 있던 프리게이트함 수주에 대한 포석이기도 했고, 영국은 에로우헤드 140의 수주 획득에도 성공했습니다. 또한 폴란드가 추진 중인 대전차 미사일 도입 프로그램에도
영국산 공대지 미사일인 브림스톤이 채택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CAMM에서 힘을 얻은 영국 산업계와 폴란드 산업계의 협력 관계는 순조롭게 성과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참고로 폴란드의 대전차 미사일 도입 프로그램이란 폴란드의 대전차 무기를 탑재한 BRDM2를 대체하기 위한 것으로, 체코의 타트라사와 폴란드 HSW사가 공동으로 개발한 전술 다용도 차량에 영국제 브림스톤을 통합한 것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부어슈차크 폴란드 국방장관은 곧 대전차 미사일 도입 프로그램에 관한 정식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도 꾸준히 폭증하고 있는 폴란드군의 무기 시장 수요를 잠식하는 반면, 독일이 그동안 자랑스럽게 여기던 독일산 기갑 차량이 폴란드 시장에서 사라지고 있어 기갑 차량 부분에서 독일을 대신하여 한국이 부상하고 있는 셈입니다. 한 가지 소식을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터키가 북유럽의 오랜 중립국인 스웨덴과 핀란드의 북대서양 조약기구 가입에 마침내 동의했다라고 외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터키의 동의로 핀란드와 스웨덴은 역사적인 중립정책을 포기하고 미국과 서유럽 중심의 군사동맹에 가입하게 됐습니다. 터키는 28일에 핀란드와 스웨덴의 북대서양조약기구 가입을 지지하는 3자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각서에서 터키는 나토의 문호개방 정책에 대한 오랜 지지를 확인하고 2022년의 마드리드 나토 정상회의에서 회원국 가입을 위해 핀란드와 스웨덴을 초청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은 핀란드와 스웨덴은 이 양해각서에서 터키가 요구해온 대로 쿠르드족 무장조직인 인민수비대의 지원을 제공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두 나라는 쿠르드 노동자당이 금지된 테러 단체임을 확인하고 쿠르드 노동자당과 모든 다른 테러 단체 및 그 연장 조직의 행위를 막기로 다짐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나아가 각서엔 세 나라 사이의 무기 수출 금지 조치를 없애는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스웨덴 등은 터키가 쿠르드족의 인권을 탄압한다는 이유로 터키의 무기 수출을 금지해왔습니다. 그 밖에 두 나라는 테러 용의자를 신속하고 완전하게 추방 혹은 송환하라는 터키의 요구를 해결하겠다고 합의했습니다. 쿠르드 노동자당의 자금과 인원 모집을 조사하고 막는 데도 동의하여 쿠르드족 문제와 관련한 터키의 요구사항을 사실상 모두 수용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합의로 쿠르드족에 대한 인권 문제는 더 악화되게 되었습니다. 핀란드와 스웨덴은 지난 2월 말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 석 달 만인 지난달 중순에 나토에 가입하겠다는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나토 회원국인 터키는 두 나라가 터키 내에서 분리독립 무장투쟁을 벌이는 쿠르드 노동자당과 그 무장조직인 인민수비대를 지원하고 있다는 이유로 두 나라의 나토 가입을 반대해왔습니다. 나토 가입에는 회원국 전체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터키의 반대로 두 나라의 가입 절차가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트위터를 통해 3자 양해각서를 체결한 핀란드와 스웨덴 및 터키에 축하의 뜻을 밝힌다며 우리의 동맹을 강화하고 집단 안보를 북돋워줄 핀란드와 스웨덴을 나토에 초청하는 결정적 걸음이 될 것이라고 환영했습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도 세 나라의 양해각서 체결로 스웨덴과 핀란드의 나토 가입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임을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불과 작년만 해도 일어날 것 같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요즘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튜브였습니다.